네,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음악계열 입학 전형의 이해에 대한 강의를 맡은 경민고등학교의 정명근입니다. 네, 저는 현재 경기도교육청 진로진학 리더 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는 음악팀장을 맡아서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경민고등학교의 3학년 부장으로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요. 음악대학 입시의 전반적인 이해에서부터 마지막 기타 안내 사항까지 이렇게 목차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음악대학 입시의 이해에 대해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자, 사진에 보시면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네, 물론 아버지와 아들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선생님과 제자처럼도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선생님과 제자가 1대1로 교육하는 시스템을 도제식 교육이라고 하고요. 이 도제라는 뜻은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음악대학 입시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악의 평가가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듣기 좋은 아름다운 소리나 감동적인 음악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밑에 화면에 보시면 우리는 그 전문가들, 즉 교수님들의 기준으로는 대학 입시나 콩쿠르에서 그런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것이고요. 또 연주회나 공연에서는 대중의 기준이 주관적인 판단에 들어갈 것입니다. 또 스스로 나 본인 스스로가 어떤 노래가 더 좋다 나쁘다도 본인의 취미나 흥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음악대학 입시에서는 이 전문가들의 기준에, 즉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들은 이 교수님들의 기준에 맞춰서 입시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 음악대학 입시의 키워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음악대학 입시는 실기가 당락을 결정합니다. 즉 실기가 합부를 결정하지만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의 범위는 당연히 수능과 내신 성적입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무조건 실기만 중시하지 마시고 학교에서도 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내신 공부 또는 수능 공부에 매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4년도 음악대학 입시 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똑같이 9월부터 12월에는 수시 모집이 시작되고 마쳐지고요. 정시는 1월에서 2월까지입니다. 실기시험과 학생부 내신 총 6회 지원할 수 있고요. 9월 원서 접수 후에 9월 빠른 학교는 9월 중순부터, 늦은 학교는 10월, 11월 중에 실기시험이 다 치러집니다. 수능 이후에 실기시험이 치러지는 학교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수능 이후에는 정시 준비에 매진을 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정시는 아시다시피 가나 다군 총 3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월 말 2월 초까지 실기시험이 치러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음악대학 수시 전형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시험은 70에서 100%의 비율, 반대로 내신 성적은 0에서 30%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규 교육과정의 이수가 중요하고요. 내신이 하위 등급일수록 점수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아주 성적을 포기하지는 말으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3학년 1학기까지의 국어, 영어 과목 위주로 반영이 되고요. 학교마다 사회 과목과 기타 과목들이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별의 반영 요소 또 반영 과목들을 입시 요강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사범대를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대학은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교과 성적 환산 점수표를 보시면 모 대학에서는 석차 등급에 따른 환산 점수가 1등급 100점, 9등급 0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5등급에서 6등급, 6등급에서 7등급으로 내려갈수록 점수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4등급에서 적어도 6등급 성적까지는 들어오시는 게 실기시험 볼 때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음악대학 수시 전형의 특징입니다. 화면에 보시듯이 가천대부터 명지대까지 간단한 반영 교과들의 비율을 설명해 놨는데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대부분의 대학이 국어, 영어 성적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사회교과목의 성적이 들어갑니다.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 사회, 과학 성적 중에 좋은 성적이 자동으로 1선택이 됩니다.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그 다음에 비교과에 동그라미 쳐 있는 이 출석에 대한 10%의 성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출결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가천대부터 명지대의 이 전형 유형들을 보시게 되면 가천대 같은 경우 교과 30%, 실기 70%, 강남대 같은 경우에는 실기 100%, 그 다음에 국민대 실기 90%, 실기 시험의 비중이 70에서 100%인 것을 볼 수 있고요. 명지대 같이 출결을 보는 학교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수시 전형은 총 6회 지원으로 이루어지고요. 전문대 또는 산업대학으로 분류되어 있는 호원대나 청운대학교 또는 전공대학으로 분류되어 있는 국제예대, 정화예대, 백성예대 같은 경우에는 6회 제한에 제외됩니다. 예술종합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자, 일반 전형은 일괄 합산 전형과 다단계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 전형은 농어촌, 기회균형, 특별교육 대상자 등이 해당이 되고요. 각 대학별로 특별 전형에서 뽑는 인원이나 뽑는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가 사이트를 통해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실기시험 비율이 높은 대학 요강을 비교 분석해 보시면 실기 지정곡과 수시 전형 내용 안내는 보통은 6월 중에 모집 요강이 다 나와 있고요. 그 희망대학의 입학처에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실기시험의 자세한 안내 사항들이 올라와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 음악대학 수시 전형의 종류입니다. 일반 전형을 보시게 되면 이 왼쪽에 일괄 합산 전형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괄 합산 전형은 그 실기 100%인 실기 또는 실기와 내신 성적인 실기 플러스 학생부, 더러 실기 플러스 학생부 플러스 면접인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범 계열의 학과가 좀 그렇습니다. 또는 실기를 보지 않고 학생부와 또는 학생부 플러스 면접으로 보는 학교들도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단계 전형은 기본적으로 1단계의 실기 성적을 우선 3배수, 5배수 또는 10배수 정도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 다시 실기를 보는 경우나 또는 2단계의 실기 플러스 학생부 성적을 합산하는 경우 또는 2단계 실기 플러스 1단계 성적을 합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1단계의 학생부로 내신 성적으로 5배수를 먼저 뽑고 10배수를 먼저 뽑고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실기나 면접을 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다단계 전형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높은 전공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미 보컬, 성악, 피아노 전공, 기타 등등에서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또 실기시험이 없는 경우는 그 신학대학 안에 예술치료 또는 음악치료과는 실기시험을 보지 않고 생기부와 면접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전형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전형, 기회균형 전형, 특수대상자 전형, 또 특기자, 전문대졸자, 경력자 등 다양한 전형이 있는데요. 이런 전형의 미충원 인원들은 정시로 2월에서 선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는 아예 농어촌이 없고 정시에만 농어촌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되는 대상자라면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음악대학 정시 전형의 특징입니다. 정시 전형 지원은 총 가나다 3개 군으로 이루어져 있는 총 3회고요. 수시 전형과 마찬가지로 전문대, 산업대, 전공대학, 횟수와 관계없이 복수 지원이 관연도 대비의 변동사항을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군별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고요. 국민대 작곡과는 작년에 나군이었지만 올해 가군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또는 학부가 통폐합되거나 과명이 변경되거나 전형 방법이 변동되는 등 그런 변동 사항들을 반드시 미리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선발 인원들도 전원 수시 선발인 학교들이 생겨났고 또 정시보다는 수시에 집중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정시에는 인원이 없거나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대학 전공 전형 요소별로 또 반영 비율도 다양합니다. 수능 반영 비율이 10%, 30% 학교마다 다르고요. 정시임에도 학생부를 반영하는 국민대학교 또는 서울시립대학교 이런 경우에는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면접 보는 학교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수능을 10에서 30% 정도 반영을 하고요. 음악교육이나 작곡 이론 학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가 실기 중심입니다. 따라서 실기가 굉장히 우선시 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실기 능력이 비슷한 경우에는 수능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일괄 합산 전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기가 우수해도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절대 수능 성적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하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면접을 반영하는 음악교육과 또는 신학대학 내에 음악치료과, 예술치료과들 면접 반영이 있으니 꼭 따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가톨릭대부터 충남대까지의 전형 요소들을 살펴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실기가 70%부터 80%까지 또 가운데 성신여대를 보시면 작곡 전공은 70%인데 이론 전공은 45%입니다. 그만큼 실기의 비중이 수능의 비중이 차이들이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수능 영역의 반영 비율은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국어, 영어인 학교가 많고요. 몇몇 학교는 다른 과목으로 택1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을 주는 학교가 있고요. 감점을 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르니 반드시 모집 요강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시립대 같은 경우에 보시면 학생부가 10%가 들어가죠.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2024년도 음악대학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없었던 교과 전형이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내신 100 전형이 생겼는데요. 가톨릭 관동대, 작년에도 조금 있었지만 올해 조금 더 많아졌고요. 경일대, 대구 가톨릭대, 동신대, 모건대, 안동대 등에서 교과 100 전형이 새로 생겼습니다. 특히 저 빨간 글씨로 쓰여져 있는 모건대인 경우에는 5명을 음악교육과, 즉 사범 계열에서 내신 100 전형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큰 특징은 종합 전형이 부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교통대, 가톨릭 관동대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인원이 한두 명씩 조금씩 늘어난 부분들이 있으니 내가 실기를 준비를 안 했더라도 평소에 음악 시간 또는 예술적인 소양들이 생활기록부에 남아 있다면 서류 100 전형을 통해서 또는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을 통해서 교통대나 관동대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시에서 수시 모집으로의 부분 이동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강원대나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100% 정시 모집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강원대, 세종대가 수시 모집으로 절반 정도 또는 절반 이상의 인원들이 모집을 하기 때문에 수시 모집으로의 이 부분 이동인 경우도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할 포인트입니다. 자, 박건우 선생님께서 수박 먹고 대학 간다에 올려놓으신 분류표입니다. 조사한 대학의 개수에 따라서 인원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살펴보시게 되면 음악, 미술, 체육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음악은 수시 모집에서 대부분이 실기 전형입니다. 그에 반해 미술이나 체육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이 일부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이 음악에서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실기 전형과 비실기 전형의 비율 보시면 음악은 실기 전형이 압도적입니다. 그에 반해 미술과와 체육과는 비실기 전형도 15%에서 20% 사이 많은 비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음악은 실기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비실기 전형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 음악을 늦게 시작한 친구들 중에 뜻이 있는 친구들은 도전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모집 유형별 현황들을 각 전공별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전공별로 조사 지역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통계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또는 합계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교육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음악교육과를 조사를 했고요. 일반적으로 성악, 피아노, 작곡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학생들이 주로 선호하는 수도권, 그 다음에 경기 남부권에서 그나마 갈 수 있는 충청권 정도의 학교들만 조사를 한 비율이고요. 실용음악과는 4년제, 전국 4년제와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전문대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자, 저기 합계의 통계들을 보시게 되면요. 실용음악과가 굉장히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대에 굉장히 많은 과들이 생겨나고 다양한 전공들이 생겨났습니다. 자, 수시 모집을 먼저 살펴보시면 실기 100 전형, 실기 플러스 학생부 전형 또는 실기 플러스 학생부 플러스 면접 또는 수능 최저가 있다거나 이런 전형, 또 비실기 전형. 이 비실기 전형은 음악교육, 성악, 실용음악의 비실기 전형들이 있습니다. 체크해 보시고요. 정시 모집을 보시면 각 과목별로 또 각 전공별로 실기 100 전형, 실기 플러스 수능 전형. 실기와 학생부인 전형은 특이하게 전문대인 경우는 있죠. 전문대 가는 친구들 중에서 수능을 안 보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실기와 내신 성적으로만 뽑는 학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자, 인원의 빨간색 표시 그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음악교육, 국악, 그 다음에 실용음악, 관현악까지 수시 모집에서 더 많은 인원을 모집을 하고요. 성악, 피아노, 작곡은 아까 전공별 조사 지역이 서울 수도권 위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시 모집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이 있습니다. 자, 클래식과 국악 계열의 안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클래식입니다. 전공이 오케스트라에 나와 있는 모든 악기, 성악, 피아노, 작곡 등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분화된 악기마다 실기곡도 다르고요. 또 레슨 선생님의 말에 따라서 내가 어느 학교를 또 어떤 정도의 실력이기 때문에 어디 학교까지 원서를 쓸 수 있는지는 객관적인 판단보단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음악대학의 현황입니다. 먼저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선발 전공 보시면 자, 경희대 작곡, 성악, 피아노, 관현악 이렇게 쓰여져 있죠. 국민대 작곡, 성악, 피아노, 관현악과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는 글씨와 파란색으로 쓰여져 있는 글씨 그리고 까만색으로 쓰여져 있는 글씨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는 글씨는 전부 정시 모집 전형입니다. 100% 정시에서 모집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음대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수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요. 작곡과 성악, 관현악은 정시 모집이고 피아노는 수시에서도 모집하고 정시에서도 모집합니다. 파란 글씨가 아니죠. 그에 반해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과가 수시에서 모집합니다. 물론 미충원 인원은 정시로 이월될 수는 있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피아노과, 관현악과, 국악과는 100% 수시에서 모집을 하고
작곡, 성악, 음악학은 정시에서 모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빨간색, 파란색 글씨, 까만색 글씨의 차이점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에 있는 음악대학은 지금 왼쪽에 연번을 보시면 경희대부터 성신여대까지 10개의 학교, 또 11번 세종대부터 19번 한국예술종합학교까지 19개 정도의 크게 학교가 있고요. 세종대 보시면 작년에는 빨간색이었는데 올해는 까만색, 즉 수시와 정시에서 둘 다 모집을 하는 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도 성악과 피아노는 정시에서만 모집을 하고요. 경기도를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가톨릭대가 전부 정시 모집이고요. 가천대, 강남대는 100% 수시 모집입니다. 경기도의 학교는 대략 한 14개 정도의 클래식 전공을 운영하는 대학들이 있고요. 이 경기도의 학교와 서울의 학교들을 비교해 보시면 서울의 상위권 학교들이 정시 모집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협성대의 성악 전공은 100% 정시 모집입니다. 자, 충청권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경기 남부권 친구들 중에 충청권으로 진학을 하는 학생들이 좀 있기 때문에 충청권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충청권도 충남대와 교원대는 사실 사범계열의 학교니까 잠깐 제껴두더라도 충남대 같은 경우에는 100% 정시에서 모집을 하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파란색, 까만색 글씨로 보아하니 수시 모집에서 또는 수시와 정시에서 분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의 특징은 사범 계열의 학교들이 조금 많다는 거고요. 또 음악치료학과가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자, 성악과 실기시험 안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자, 성악 전공하는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이탈리아 가곡, 독일 가곡, 보통 이렇게 각각 한 곡씩 실기 준비를 하고요. 또는 오페라나 오라토리의 아리아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위권 학교일수록 발성이나 시창 테스트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콘코네나 코르 유붕겐 같이 악보를 직접 보고 즉석에서 정확한 음정으로 노래를 부르는 테스트가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여자의 성악은 일반적으로 곡의 수준이 높고 안정되고 좋은 발성이 필요하고요. 남자의 성악은 곡의 수준보다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소리 또는 발음, 가사 표현 등을 중요 체크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악을 전공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신체가 악기인 만큼 평소에 목 관리에 유의를 하면서 실기 시험을 위해서 반드시 몸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이탈리아 가곡은 발성과 정확한 음정 표현에 주안점을 두고 연주하셔야 되고요. 독일 가곡은 예술 가곡이 많은 만큼 짧은 악구 내에서 함축된 음악성을 표현하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리아 같은 경우는 화려한 음량과 안정적인 피치나 오페라 같은 그 극적인 표현들도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특히 중요한 게 반드시 실기시험에 반주자를 동반하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 반주자와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 맞춘 사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아노과 실기시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피아노과는 수요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대학의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다단계 전형인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별로 지정곡과 자유곡이 있고 에뛰드나 프렐류드나 소나타 등이 일반적이고요. 이 대학별로 지정곡이 있다는 뜻은 거의 상위권의 대학에 해당하는 거고요. 서울의 중위권부터 수도권의 중하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자유곡입니다. 따라서 상위권의 지정곡을 준비한 것을 자유곡으로 다른 학교에 가서 연주하시면 됩니다. 매년 새로운 곡을 발표하는 대학들이 있고요. 또는 낭만 이후의 소나타와 현대곡을 지정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또한 상위권 대학일수록 이런 지정곡들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상위권 대학일수록 이 지정곡의 실기도 중요하지만 마찬가지로 학업의 병행도 필요합니다.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피아노과는
그 2분에서 3분 정도의 그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자기 자신의 연주의 강점을 어필해야 됩니다. 정확한 박자와 리듬, 건강하고 명확한 음색 등으로 흔들림 없이 연주하셔야 되고요.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더욱 깊은 음악성과 그 해당 작곡가의 작품의 해석 같은 것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습을 하실 때 본인의 의지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연주를 보면서 도전을 받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연주자들의 연주 영상 또는 다른 준비하는 친구들의 실제 연주 모습들도 잘 보면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작곡가 안내입니다. 작곡가는 대부분 3부 형식의 피아노 곡을 3시간 정도의 시간을 주고 즉석에서 악보를 그리는 작곡 시험이 있습니다. 변주곡이나 음악 분석 등이 있는 학교는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화성학은 전통 화성학의 그 소프라노나 베이스 문제풀이를 하셔야 되고요. 바흐의 코라를 분석하거나 하는 것들이 자필고사 형식으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없고 최근 추세는 화성학 문제풀이만 있습니다. 시창 청음은 상위권 학교에만 있는데요. 시창보다는 주로 청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청음은 다성부 또는 무조성 멜로디의 청음들이 있고요. 몇몇 청음 시험을 보는 대학들은 홈페이지, 입학처 홈페이지에 샘플 문제 또는 작년의 기출 문제들을 올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올려놓는 경우가 있으니 꼭 참고 부탁합니다. 피아노 실기도 있습니다. 작곡가는 피아노 실기의 그 지정곡보다는 보통 빠른 악장의 소나타가 일반적이고 그 지정곡이 있는 학교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위권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아노 시험과 작곡 화성학 시험, 청음 시험까지 있기 때문에 상위권 학교들의 실기 시험은 대부분 이틀 동안 치러지게 되고요. 또는 작곡과 피아노 실기를 둘 다 보는 대부분의 학교는 어쨌든 이틀 동안 치르게 됩니다. 따라서 실기 일정 및 컨디션 조절이 필요하고요. 이 작곡 실기에서는 다양한 화성학적인 기술을 발휘해서 이 주어진 모티브를 어떻게 변형시키고 어떻게 발전시키는지가 중요합니다. 전통 화성학 전반의 이해가 필요하고요. 이 화성학 문제를 풀 때도 음악에 맞는 화성적인 표현이나 감각이 작곡에서도 중요하지만 화성학 문제를 풀 때도 단순히 기계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이 화성학적인 흐름 플러스 음악적인 그 멜로디 선율 이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청음은 탄탄한 기본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항상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생각보다 시험의 수준이 높습니다. 피아노 실기는 본인 수준에 맞는 곡을 선택하여 연주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베토벤 소나타의 빠른 악장들은 반드시 2-3개 정도는 연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클래식 전공의 작곡가와 실용음악 전공의 작곡가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경희대학교 작곡과의 1학년 때부터의 4학년 때까지의 교육과정이고요. 오른쪽은 서울예술대학교의 작곡의 교육과정 커리큘럼입니다. 자, 왼쪽의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수업이 조금 작아 보이지만 4년제 대학의 교양 수업을 채워야 되기 때문이고요. 3, 4학년에 교지 기술을 할 수 있는 수업들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예술대학교의 실용음악 작곡인 경우에는 현장 경험, 특히 클래식 쪽이 아닌 지금 바로 가요나 또는 영화나 드라마 쪽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다양한 작곡 또는 다양한 기법들을 공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클래식 쪽의 작곡가를 공부를 하더라도 실용음악 쪽에서 취업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클래식 작곡가들 중에서도 대중음악 작곡가로도 많이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관현악과 실기시험 안내입니다. 자, 관현악과는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별로 모집 유형이 다양합니다. 악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또 악기마다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모집 인원 자체가 또 다르고요. 예를 들어 바이올린 같은 경우나 이런 현악기는 인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관악기는 오케스트라에 한두 명밖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명에서 2명 정도씩만 뽑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은 악기들은 지정곡인 경우가 많고요. 또 지정곡인 경우는 상위권인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빠른 악장의 콘체르토를 입시곡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대학에 따라서 또 추천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몇 대학들은 오케스트라 운영을 위해서 세부 전공에 따라 선발을 하는 경우가 있고 선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너 트럼본이 필요한데 내년에는 필요하지 않다. 올해에만 1명 뽑고 내년에는 테너 트럼본에 TO가 없습니다. 유포니움이 1명 필요하다. 유포니움이 올해는 필요 없고 내년에 1명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즉 관현악과 TO에 맞춰서 매년 세부 전공이 뽑히는 학교, 뽑히는 악기, 안 뽑히는 악기들이 있으니 반드시 특수 악기들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각 악기별로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의 특징을 살린 연습이 필요하고요. 특히 관악기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연습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관악기는 입으로 불어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입으로 불어서 소리를 내실 수 없기 때문에 기본기를 충실히 다지고 집중력 있는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또 음악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곡들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찬가지로 성악가와 마찬가지인 그 반주자를 대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주자와의 호흡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악 전공별로 분류한 것들을 보시게 되면 이 국악도 가야금, 검은고, 대금, 피리, 해금, 아쟁 등 또는 판소리, 병창, 작곡, 지휘 등 클래식과 같이 굉장히 세분화된 전공이 있고요. 각 전공마다 레슨 선생님들이 다릅니다. 전국에 있는 국악음악대학 현황이고요. 경북대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까지 19개 정도의 학교가 한국음악과 또는 국악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동국대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작년에 한국음악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국악을 전공하는 친구들이 조금 갈 대학들이 많아졌습니다. 파란색 글씨의 백성예술대, 부산예술대, 서울예술대는 전문대학입니다. 국악의 특징은 앞에 관현악과와 마찬가지로 세부 전공별로 선발합니다. 성악도 정악 전공, 민속악 전공, 판소리 전공 다 따로 뽑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기악도 현악기라고 나와 있지만 가야금, 검은고, 아쟁, 해금 등 각 악기별로 뽑는 인원이 다 다릅니다. 관악기도 마찬가지고요. 관악기도 대금, 해금, 피리 등 그렇기 때문에 이 세부 전공별로 디테일한 입시 전략이 필요하고요. 대부분의 실기시험이 산조나 또는 정악이지만 일단 둘 다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또 국악은 그 표현이나 장단이나 식임새 또는 이 숙련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니까 단기간에 연습을 해서 갈 수 있는 학과는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과 친구들이 예술 국악중학교 또는 국악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별로 전통적인 유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고요. 한국음악의 각 분야별로 또 악기별로 그 특징에 맞는 합을 맞추는 연습, 마찬가지로 여기도 합주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합을 맞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 현대적인 국악 해석을 위해서 즉흥 연주와 초견도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클래식과 국악 계열의 안내에 대한 설명 이후에 입시 결과들을 몇몇 살펴볼 건데요. 이 몇몇 대학의 입시 결과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내신이나 수능을 공부해야 되는지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아까 보셨듯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과, 관현악과, 국악과는 수시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성악과, 작곡과, 음악학과는 정시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시에서 모집하는 피아노과, 관현악과, 국악과의 경쟁률, 그 다음에 학생부 등급의 전교과 50%에서 70% 컷 점수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시에서 모집하는 성악, 작곡, 음악학과 보시면 이 70%의 컷의 그 평균 백분위가 성악과는 상대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이 어디가 사이트에 서울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왜 이렇게 낮냐면 성악은 몸이 악기이기 때문에 그 해당 가진 소리가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 뽑힐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작곡가나 음악학과는 어느 정도 노력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적이 좀 받쳐줘야 됩니다. 가천대 입시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 성악 전공 학생부 등급 보실 수 있고요. 기악 전공 학생부 등급을 보시게 되면 5등급에서 6등급 정도는 평균 정도 되는구나. 그리고 90%가 6등급대로 나와 있죠. 즉 7, 8, 9등급 친구들은 음악대학 입시에 힘들 수 있습니다. 단국대의 입시 결과 살펴보면요. 단국대 보시다시피 모집 인원별로 관현악과별로 다릅니다. 바이올린은 10명 모집이었고요. 비올라 3명, 첼로 4명이었는데 이렇게 관악기 2명 또는 현악기는 조금 많은 경우에 평균 등급, 경쟁률, 충원 인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악부터 또 작곡 또는 국악 파트의 단국대 모집 인원과 지원 인원들을 보시게 되면 경쟁률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있는 학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과 같은 경우에는 9명 모집에 350명 이상의 학생들이 왔고요. 또 국악은 왠지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뽑는 대학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재수, 삼수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국악의 해금 보시면 4명 모집에 65명 지원했고요. 판소리 2명 모집에 31명 지원했고요. 가야금 보시면 5명 모집에 85명이나 지원했습니다. 이만큼 국악과 입시도 결코 만만치 않다. 다만 평균 등급들을 보시게 되면 3등급에서 5등급 정도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요. 판소리, 경서노창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의 정시 입시 결과입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100% 정시에서 모집을 하죠. 교회음악과부터 작곡가까지의 모집 인원, 경쟁률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 충원 인원을 확인해 보시면 특이하게 성악과에서 충원 인원이 12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말은 즉 연세대학교 붙은 친구들 중에 12명은 서울대를 붙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음악과는 충원 인원이 아예 없고요. 자, 연세대학교에서 성악과가 이렇게 12명이나 충원이 있고 작곡가도 4명의 충원이 있었는데 내년도 입시에서는 연세대학교가 군별 이동을 하면서 서울대랑 같은 군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내년 2학년, 지금 2학년 친구들 내년에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대학별 환산 점수를 보시게 되면 수능 총점이 310점으로 되어 있는데 국어가 200점, 영어가 100점, 한국사 10점 가산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의 평균 70% 컷 등급들을 보면 그래도 영어가 3, 4등급 정도는 맞아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공부하실 수 있고요. 또 특이하게 성악가인 경우 워낙 본인의 가진 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등급이 조금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범 계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범 계열의 음악교육과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교사가 되려고 하는 친구들이 원서를 쓰는 만큼 꾸준한 내신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많은 대학들이 수능 최저를 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고요. 그 플러스 실기 준비까지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충실한 학교 생활 및 실기 준비 또 교직 적성의 면접 준비도 하셔야 됩니다. 다양한 전공 분야가 지원 가능은 한데 이 전공에 따라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각 대학의 모집 요강을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뒤에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인의 전공 이외에 음악의 기본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창이나 청음, 피아노 실기, 어떤 대학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공통으로 피아노 실기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공통으로 피아노 실기를 볼 때
피아노과 친구들은 시창이나 청음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음악교육과는 전국에 9개의 대학밖에 없습니다. 건국대, 경남대, 경상대, 공주대, 모건대, 서원대, 전남대, 조선대, 한국교원대 각각 다양한 전공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모집 요강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음악교육과의 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듯이 수시와 정시의 인원들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건국대와 교원대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정시에서 100% 모집합니다. 전남대와 조선대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100% 수시에서 모집합니다. 나머지 학교들은 수시와 정시에서 골고루 모집하는데 이 수시와 정시의 인원들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학교가 수시에서 좀 더 많이 모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주대나 교원대 같은 경우에 이 모집 전공의 세부 학기들을 보게 되면 이 국악 파트가 있고요. 국악을 전공하는 친구들 중에서 사범 계열의 학과를 원서를 쓰려면 이 공주대와 교원대밖에 원서를 쓸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국악을 전공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공주대는 가야금, 검은고, 해금, 대금, 피리 요 5개의 악기 전공자만 실기시험이 있습니다. 즉 다른 민요라던가 또 다른 악기들은 지원을 하실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기시험 자체를 볼 수가 없을 테니까요. 자, 교원대도 가야금 또는 가야금 병창, 민요, 판소리, 타악. 교원대는 특이하게도 국악기보다는 가야금을 제외한 다른 악기에서는 선발을 하지 않고요. 또 현악, 관현악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에 악기 글씨를 보게 되면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작곡 전공은 모집을 하지 않고요. 현악기 중에서도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만 모집합니다. 더블 베이스는 모집하지 않습니다. 경남대 같은 경우에는 타악기 전체, 관현악기 전체를 모집한다고 요강에 나와 있고요. 공주대 같은 경우에는 관현악 악기 중에서도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그 다음에 관악기는 플룻, 클라리넷만 모집합니다. 그러면 트럼펫, 트럼본, 바순이란 악기들은 아무리 내가 음악교육과를 가고 싶어도 가실 수 없습니다. 모건대 같은 경우에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그 다음에 여기 트럼펫과 트럼본이 올해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공들 친구들이 음악교육과를 가고 싶으면 모건대를 지원하시면 됩니다. 특히 모건대는 요 수시 20명 중에 5명은 교과 100 전형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 비고란에 경남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가 면접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남대의 수시의 4배수 면접이 통과가 되면 면접을 볼 때 간단한 계명창만 봅니다. 즉 전공 시험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경남대는 정시 모집에서만 작곡, 성악, 피아노, 관현악, 타악기 등의 전공 실기 시험이 있습니다. 교원대 같은 경우, 전남대 같은 경우에는 청음 공통 실기가 있고요. 서원대나 모건대 같은 경우에, 경상대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 공통 실기가 있습니다. 이 경상대 같은 경우에는 성악이나 관현악은 피아노 실기가 있고요. 작곡이나 피아노는 가창 실기 시험이 있습니다. 음악교육과의 평가 요소를 보시게 되면 자, 수시 전형에서는 당연히 학생부와 실기 그리고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남대랑 서원대 같은 경우에 면접이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경남대 면접은 계명창 면접이 포함입니다. 자,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부 내신 성적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실기의 비율이 경상대학교와 모건대를 제외하고 조선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50% 아래입니다. 즉 어느 정도 내신 성적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또 비고란에 보시면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들이 있죠.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들도 잘 참고하시고요. 조선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수능 최저가 있었지만 올해 수능 최저를 폐지했습니다. 자, 학생부
반영 교과목들을 보시게 되면 클래식이나 이런 경우에는 국어, 영어 또는 사회 정도의 과목들만 공부를 하면 됐었는데 음악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과목인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정시에 가나 다군에 보시게 되면 수능과 실기의 비중을 보십시오. 수능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기의 비중은 경남대와 모건대만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수능의 영역 반영 비율을 보시면 국어, 영어인 학교들이 많고요. 또는 잘 본 것들이 자동으로 세팅되게끔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즉 음악교육과는 국어, 영어 공부를 수능 공부를 일단 열심히 해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니까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공주대학교의 입시 결과 보시면요. 공주대에서 올해 발표한 자료인데요. 작년과 올해 이 동그라미의 위쪽은 수시, 아래쪽은 정시입니다. 자, 위쪽을 보시게 되면 2점대 초중반, 1점대 후반도 있었고요. 근데 작년에 비해 올해 입시 결과들을 보시게 되면 2등급 후반, 3등급 초중반까지 간 경우가 있죠. 이 3등급 초중반까지 간 경우는 보시다시피 모집 인원이 5명이 늘어났고 수능 최저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3등급 중반까지도 내려간 경우입니다. 정시 모집을 보시면요. 상위 3개 100분이 평균인데요. 정시 모집 인원에서 보시면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구나. 80% 이상은 100분위가 필요하구나. 그럼 내가 최소 3등급 정도까지는 맞고 실기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공주대를 기준으로 교원대나 건국대는 조금 더 높은 성적, 그 다음에 공주대를 기준으로 교원대나 건국대를 제외한 다른 대학들은 조금 더 요 성적보다 낮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시는 실용음악 계열의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실용음악 계열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음악대학 현황입니다. 이 실용음악의 4년제 대학의 현황들을 쭉 살펴보시면요. 강원도의 가톨릭 관동대부터 서울의 홍익대까지 가나다 순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요 가나다 순으로 표기한 요 4년제 대학 중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대학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 4개의 대학들은 교직 이수가 가능합니다. 실용음악과임에도 불구하고 교직 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청운대와 호원대 같은 경우에는 산업대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6회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즉 다른 학교 원서를 쓰고 청운대나 호원대를 원서를 또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실용음악의 전문대는 경기도권의 학교까지만 조사를 해봤는데요. 충청 지역의 강동대도 경기도 이천 지역에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강동대부터 한양여대까지 보게 되면 이 국제예대, 백성예대, 정화예술대 이 파란색으로 쓰여져 있는 대학들은 전공대학으로 분류되어 있는 학교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용음악과를 졸업하면 대부분 가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보컬 트레이너, 싱어송라이터 또는 합창의 이 코러스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음악을 프로듀싱하거나 이 대중음악을 편곡하거나 작곡하거나 또 이런 다양한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실용음악과의 목표가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전문 공연 예술인 양성이 목표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으로 여러분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습니다. 실용음악 계열의 특징 및 시험의 대비 방안을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진로 장벽이 낮습니다. 늦게 시작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
많이 될 것 같지만 사실 많은 훈련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늦게 시작하는 친구들이 불성실한 학교 생활, 또 실기 준비한다고 학교를 나오지 않고 이런 미인정인 지각이나 결석, 조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정규 교육과정 이수가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도 꼭 학교를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시간 내에 왠지 실기가 확 올라갈 것 같지만 생각보다 쉽게 되지 않고요. 뭔가 보컬 또는 어떤 악기를 한 개만 반짝 잘해가지고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전형 내용들을 대부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실기 전형 또는 다단계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실기는 기본적으로 70% 이상인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100%인 학교들도 꽤 있고요.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 대부분의 학교에서 다단계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별로 다양한 평가 요소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수한 실기 능력이 당락을 좌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집 인원에서 끝으로 모집 인원 예를 5명인 경우 5등인 경우에는 6, 7등과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실기 능력이 비슷한 경우 이렇게 제일 끝에 문 닫고 들어가는 친구들이 내신으로 뒤집는 경우가 있으니 내신 성적도 그래도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실용음악 계열에서 대학을 잘 가는 친구들은 굉장히 계획적이고요. 자기주도적으로 연습량이 일정합니다. 또 곡 선정 등의 전략들도 잘 세우고 있고요. 그러려면 본인과 맞는 그 선생님과의 그 음악적인 멘토를 만나서 믿고 함께 가는 좋은 선생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또 실용음악과 같은 경우에 경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예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5수, 6수, 막 8수, 9수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회사를 다니다가 또는 다른 대학을 다니다가 내가 해보겠다 하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쟁자는 단순히 고3 학생들만이 아닌 주변의 선배들, 또 주변의 형, 누나, 오빠, 언니 등 이런 다양한 경쟁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오히려 다년간의 음악적 경험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3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불리한 것들을 어떻게 메꿔야 할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심사위원이 평가 기준이 좀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각 심사위원이 선호하는 음색, 본인이 배웠던 거에 또 본인의 경험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평가가 주관적일 수 있지만 그래도 실력이 있다 없다는 확실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실력은 갖추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또 실기 실력만큼 교수님이 꼼꼼하게 보는 것들이 연주 자세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컬의 경우 노래를 할 때 시선 처리, 손동작들 이런 것들도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또 면접을 하던 과정에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지 물어봤을 때 기본적으로 피아노나 기타를 연주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래도 꽤 잘 다룰 수 있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실기시험의 종류들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실용음악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전공이 다양합니다. 보컬, 피아노, 여기서 피아노는 재즈 피아노죠. 또 다양한 악기, 뭐 드럼, 또 미디, 음향, 다양한 전공들마다 시험이 다르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보컬 같은 경우에는 가요, 팝 이런 자유곡들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또 피아노도 재즈나 렉타임 등 또는 자유곡 한 곡입니다. 실용음악과는 상위권의 대학 클래식의 상위권 대학들과는 달리 그냥 거의 대부분 자유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고3 때 반짝 준비해서 여기 대학을 가야지 하고 늦게 시작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늦게 시작하는 친구들이 또 마냥 또 대학을 잘 가지는 않는 현실이니 신중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서울예대 같은 경우에 실용음악 계열의 그 실용음악 통론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1차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이론을 알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서울예술대학교에서 공개해 놓은 시험 기출문제인데요. 예시입니다. 이 다음 빈칸에 숫자와 음들을 채우시오 할 때 이 모드나 스케일, 즉 기본적인 스케일이나 모드를 알고 있는지, 또 그 악보에 모드 또는 스케일의 이름을 쓰는, 또 텐션 및 코드톤이라고 쓰여져 있는 화성학적인, 또 아래로 코드톤만 이용해서 밀집 화성을 만드시오라고 써 있죠. 즉 화성학적인 능력이 있느냐, 기초 악전을 알고 있느냐, 또 이조하는 문제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악을 좀 알고 있는 친구들인지를 테스트합니다. 그러면 이 악전 및 조성, 화성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고요. 이 고전 화성학의 바탕을 두고 실용 화성학들, 이 코드톤이나 텐션 같은 경우에는 실용 화성학적인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최근 들어서 K-팝 전공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보컬과 댄스 능력뿐 아니라 연예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과 종합적인 재능이 필요한 이런 전공들이 여대 또는 전문대를 중심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보컬, 댄스, 작편곡, 연기, 오디션 테크닉, 화술, 패션, 뷰티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할 수 있게끔 교육과정이 되어 있고요. 자, K-팝 학과는 호원대가 좀 많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실용 댄스, 방송 연예과, 공연 예술과 안에 K-팝 전공 이런 명칭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실용음악과 안에 세부 전공으로 두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K-팝 전공을 서울 수도권에 찾아보면 동아방송대, 국제대, 인덕대, 숭의여대, 대경대 등 대경대 남양주 캠퍼스입니다. 그쪽에 이런 대학들이 있다 정도 K-팝 전공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홍익대에서 아직 2023년도 거는 공개해 놓지는 않았고요. 그 경쟁률을 살펴보시면 자, 실용음악 전공에 보컬 전공 보이시죠? 8명 모집에 2,100명 이상 지원했습니다. 다른 악기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 재즈 피아노, 기악 피아노에 보시면 4명 모집에 200명. 기타 전공 보이시죠? 5명 모집인데 200명씩 지원합니다. 베이스 기타도 130명 이상 지원합니다. 자, 그만큼 실용음악 계열은 높은 경쟁률이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보컬과 작곡은 거의 작곡도 거의 100대 1의 경쟁률이죠. 보컬은 270대 1. 많은 경쟁률이 있고요. 서경대 같은 경우에는 성적도 공개해 놨습니다. 이거는 작년 고3 친구들, 즉 올해 2023 입시 결과를 공개해 놓은 자료인데요. 실용음악의 모집 인원들을 보시면 몇 명 모집하지 않습니다. 그 몇 명 모집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의 50% 등급, 70%, 그 다음에 문 닫고 들어간 친구의 100% 컷까지 등급을 공개해 놨는데 어느 과 학생인지는 공개해 놓지 않고 그냥 실용음악 전체로 해서 이렇게 등급을 나눠 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보컬이랑 싱어송라이터 쪽의 경쟁률을 보시면 보컬 5명 모집에 1,600명 이상 지원했고요. 싱어송라이터 2명 모집에 180명 이상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한 친구들 중에서 보시면 기악은 4배수, 보컬은 10배수, 작곡은 5배수. 즉 보컬은 10배수라면 모집 인원 5명, 1,600명 중에 실기로 일단 50명 뽑겠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기타 안내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진로진학 음악팀에서 음대 입시를 위한 타임테이블을 만들어 봤습니다.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만들어 봤고요. 이런 로드맵들을 보게 되면 1학년 때는 먼저 음악을 하기 위한 자신의 진로 적성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상담하고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또 음악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들을 좀 하는 거는 동아리에 무슨 내용을 쓴다기보다는 그래도 연주 또는 이런 무대 이런 경험들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동아리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것이 좋고요. 원하는 동아리가 없으면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교내 대회나 음악 관련 행사 또는 봉사활동 등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실천하면 좋고요. 특히 음악 관련 대회에는 연주의 경험이 쌓이면 좋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야외에서, 즉 교회 음악 활동에서도 연주회 같은 것들을 많이 참여를 해서 실전 무대 경험을 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중요한데요. 1학년 때 생활기록부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사회 과목만 성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전문대는 전 과목 등급이 나오는 평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 8, 9등급은 최대한 안 맞을 수 있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2학년 1학기 때는 그 1학년 때 기록된 생활기록부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할 수 있는지 또 내가 수능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또한 2학년 4월 3일 여러분들이 2학년이 되었을 때 4월 30일까지 각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내년도 어떻게 뽑을 겁니다 라는 시행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전형 요강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전형 요강을 확인하면서 이번에 연세대학교가 군을 나군으로 이동한 것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2학년 2학기에는 내신 성적을 점검하며 수능 준비를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신 성적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요. 수능도 최소 2과목은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또 공부를 하실 때 그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미리 공부를 해 두시는 것도 좋고요. 1년 동안 2학년 때 배운 과목을 수능 선택 과목으로 탐구 영역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겨울방학 중에 입시연곡을 선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셔야 됩니다. 3학년 1학기 때 모의고사 성적에 흔들리지 마시고 꾸준히 수능 또는 내신 공부를 하시고요. 지원 희망대학의 반영 비율, 방법들을 모집 요강을 통해 꼭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또 대학별 콩쿠르가 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콩쿠르에 참여해서 실기시험에 대한 경험을 쌓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3학년 2학기에 9월에 원서를 쓸 때는 수시 원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지원 전략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클래식 전공 친구들 중에 성적이 좋은 친구 또는 실기 실력이 좋은 친구들은 대부분의 학교, 상위권 학교가 정시 모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서 발목 잡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얼만큼 고민해보고 원서를 써야 되는지 한번 결정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턱대고 실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특정 대학 아니면 안 돼라고 고집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 반대로 정시를 공부하다가 수시에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보고 나의 실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최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을 만한 실력인지 아니면 중위권 정도의 학교에 수시 원서를 써야 되는 실력인지 반드시 판단하셔야 됩니다. 정시 위주로 준비하는 학생들 수능일까지는 그래도 수능 공부에 치중하셔야 되고요. 수능 이후에 11월 중순에 수능이 끝나면 1월 중순 이후까지 실기시험 기간이 2달 정도 있기 때문에 수능 이후에 집중적으로 레슨을 하고 또 지원대학의 그 출제, 그 입시곡에 맞춰서 연습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학년 2학기의 수능일 전까지는 그래도 공부를 꾸준히 해두셔야 됩니다. 자, 경기도교육청 저희 진로진학 음악팀에서 자료집을 만들었는데요. 작년에 7월에 일선 학교로 이 음악계열 진로진학 자료집이라는 책자를 발송하였습니다. 이 책자에는 올해도 지금 제작 중에 있고요. 이 책자를 7월 중에 고교에 배부 예정이고요. 이 책자가 음악교육, 성악, 피아노, 작곡, 관현악, 국악, 실용음악,
이런 식으로 책자가 챕터가 나눠져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해당 학과를 전공한 음악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지원자 선생님들의 풀이 넓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선생님들과는 달리 실용음악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이 책자에 실용음악 파트를 집필하셨습니다. 반드시 이 책자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올해 9월 9일 토요일에 경기예고에서 음악계열 진로진학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꼭 3학년 친구가 아닌 1, 2학년 친구들도 와서 내가 하려고 하는 전공, 또 해당 전공에 대한 선생님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대학도 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수험생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